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백다혜 앵커가 브리핑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지난주 법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석해주면 운동하겠다 등등 작심 발언을 이어갔었죠. 그런데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부 초기 이른바 비선 논란을 일으켰던 이원모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요. 나토 가시는 동안 민간인의 그 공군 1호기 탑승 논란이 좀 있어서 지금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특검 수사는 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해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그의 법 기술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재판 출석의 여파인지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홍익표 의원님, 이거 글쎄요, 보석 신문을 아직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보석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병보석이 제일 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신병을 핑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수감 생활에 대한 그 힘든 것, 그다음에 자기의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 가지로 좀 국민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8평 독방에서 생활이 어렵다, 예. 서바이브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독방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수감돼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독방을 준 것 자체가 일종의 수감 생활의 특혜거든요. 더 나가서 본인이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그 소위 감옥이나 구치소에 잡아넣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아프다고 해서 보석이나 또는 그 구속 그 해제에 대해서 자기가 검사실에 동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모습 자체가 더 국민들로부터 이해받기 어려운, 그러니까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전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자신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행동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딱 보석 신문 있는 지난주 금요일만 딱 출석하고 오늘부터 다시 안 나오려는 행보 아니야? 이렇게도 많이 보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대통령이 혐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구속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일단 아직까지 그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 1.8평 그 독방에 있으니까 나 그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그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자존심, 체면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구토를 하고 쓰러져서 예를 들면 그 구치소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나와서 다른 재판에는 안 나오는데 예. 내 보석 재판에는 나와서 나 굉장히 힘들고 어지럽고 1.8평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보는 과거의 지지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물론 지금도 윤어게인 외치면서 떠드시는 분들 꽤 있긴 합니다만 그냥 그렇지 않은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또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가뜩이나 윤 대통령 미워하던 분들이야 더 미워하겠죠. 그렇다 치더라도 좀 지켜보면서 대통령다운 모습이 아니라 무슨 법기술자 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본인에게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 한마디만 덧붙이면 예.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기 상황이 오고 국민적 고통이 있는 거에 대한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 이
장면은 정말 대한민국 현대사에 남을 만한 장면인데 그 이후에 전산망 마비 사태 이런 게 워낙 큰 뉴스가 있어서 좀 덮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계엄 선포문 이 사후 작성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접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선고가 아니라 일반 공판을 중계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강 실장이 부속 실장이 그럼 저 문서를 왜 만들었냐는 게 지금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아, 예. 당초에 저거 자체가 만든 게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이 문서를 정상적으로 그 사후 보고서라도 그 부처에서부터 담당관으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부속 실장이 만드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 부속실장 입장에서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겠죠. 그러면 비서실장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 또 아니면 국무총리 예. 대통령. 근데 한덕수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그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긴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저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사후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없애려고 해서 만들었을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대통령과 관련돼서 당시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비상계엄의 사후적 법적 미비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예. 부속실장이 움직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 마치 본인은 관여하지 않은 것 그리고 본인이 마치 그 문제점을 바로잡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저희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특검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누가 지시했고 왜 만들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내일 한덕수 전 총리 첫 공판도 중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쯤에 저희가 영상을 속속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연달아 이렇게 받는 것도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 대통령 국무총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그 대통령의 부인이 전직 영부인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 자기의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시잖아요. 나는 정상적인 계엄을 한 거고 예를 들면 그 국회에 들어간 것은 내 부하들이 그러니까 군과 경찰에 있는 내 부하들이 알아서 뭐 들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 부속실장이 만든 국무회의 문건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만약에 그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거보다는 차라리 이거 다 나한테 책임이 있고 나는 내가 보기에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무리해서 했던 거 사실이다. 그리고 내 부하들 다 책임 나한테 있는 거니까 내 지위 따랐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책임 묻지 말아라. 예. 라고 얘기해야지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그래 뭐 판단을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자기 부하들을 감싸 안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무슨 뭐 사면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나마의 뭐 여지가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자꾸만 뭐 법기술적으로 나는 올바른 판단만 했고 나머지는 다 걔네들이 알아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게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 저게 만약에 제가 변호사라면 좀 뭐 아닙니다만 저렇게 조언을 할지 예. 참 이해는 잘 안 돼요. 하여튼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예, 법기술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최근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 관련해서 오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모 씨 하면 조금 낯설 수 있으시겠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초기에 아무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1호기,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해서 스페인, 그 나토 순방을 같이 갔다? 그 뉴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 관련한 그 인물이었는데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자금 의혹까지도 수사 대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모 씨, 저희가 일단은 그냥 성만 처리하겠습니다. 예. 특검은 실명을 밝히긴 했지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명 그 한방병원의 예. 이제 그 가족 되는 분이죠. 그 따님이 그 이사장의 그 차녀가 되시고 예. 당시 이제 인사비서관이었던 그 이원모 씨의 부인인데 이원모 씨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윤석열 사단의 제일 막내급 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대통령과 그 김건희 씨가 그 총회했던 그런 직위에 있었는데 예. 예,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1호기라는 것은 확인된 신분, 그러니까 거기에 확인된 신분이라는 것은 소위 공직자, 정상적으로 국가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 수행원으로서 공식 수행원 또는 허용된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다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예. 공짜로 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수행원 같은 경우는 그에 합당한 업무가 있어서 그 일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당시 이 신모 씨 같은 경우는 아무런 직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어떻게 1호기에 탔느냐, 어떤 신분이냐인데 명확하게 밝히질 않았어요. 그저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특히 스페인에서의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그 영부인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라면 예.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수행하고 서포트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그래도 불가피한 경우 그 외부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그 업무 협약 계약을 맺어서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런 관정 없이 탔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분이 그 소위 그 바이오 업무와 관련돼서 별도로 지금 그 비자금을 해서 제공했다, 이 지금 의혹이 그 특정경제 그 처벌법으로 지금 돼 있는 거란 예. 말입니다. 그 일종의 뇌물죄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에서 일정 정도 단서를 잡은 거로 보이고, 이 문제가 어떻게 발행될지 모르겠지만 드러날 경우에는 아마 김건희 씨의 뇌물죄 여부가 추가적으로도 하나 더 추가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시작 부분이긴 하지만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90억이라는 비자금에서 혹시 일부가 뭐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간 거 아니야라는 언론 보도 뭐 끝에 한 문장 정도 나오긴 나옵니다. 다만 예.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수사가 연근 단계는 아니지만 이 부분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다. 그래서 두 글자로 하면 비선 이런 논란이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이 공적 가치와 사적 가치를 완전히 이게 뒤섞어서 대통령 생활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범부터 사실 취임식에 초청했던 사람들 명단을 보면 예. 거기에 마땅히 초청돼야 될 사람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배제됐어요. 당의 중진들도 막 배제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무슨 뭐 명태균 씨며 서희건설의 딸들이며 무슨 뭐 종교 뭐 특정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며 뭐 이런 분들이 다 와서 거기 취임식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취임식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빛냈어야 될 그 자리를 그렇게 사적인 사람들을 집어넣었었고, 그게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이분도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인사비서관이었는데 그 비서관의 부인을 거기다가 그 나토에 가는데 7월 달인가 가는데 데려가면 그게 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당연히 말이 나오겠죠. 이 사람 돈 뭐냐? 당신이 총회하는 어떤 사람의 측근이고 더구나 어떻게 보면 거의 준재벌에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딸을, 그러니까 부인이자 딸을 데려간다? 이건 뭐냐? 아니 도대체 나토에 가서 기획 업무를 할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공적 채널로 가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렇게 공사 구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사람을 쓰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터져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참고로 당시 그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가 됐을 때 대통령실은요, 해외 순방에서 이 사람이 전문성을 살려서 행사 기획 같은 걸 돕기 위해서 간 거다. 그리고 사전 답사도 했다는 게 또 뒤늦게 알려졌는데
사전답사도 업무를 대통령실에서 요청해서 한 거다. 행정적 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금 이 해명도 특검 수사가 진행돼봐야겠지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결국 김건희 씨 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는 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보면 특검에서 그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금액이 상당 금액,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높아지면 특경법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횡령 배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90억에 상당하는 돈의 그 대부분 또는 그 상당액이 횡령했다는 얘기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횡령한 돈이 김건희 씨한테 갔는지 여부를 아직은 확인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일정 금액, 횡령된 금액, 비어있는 금액의 일부가 김건희 씨한테 넘어갔다는 것이 증명되면 김건희 씨는 뇌물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신모 씨는 뇌물 공여죄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가 좀 매우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원모 의원님. 비서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일부 비서관의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나왔던 뭐 가장 아끼고 이 사람 하나 공천을 어떻게든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 강남에 주려고 그러다가 여론에 밀려서 이 문제도 사실은 당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용산하고의 갈등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원모 공천 문제다. 그래서 이원모가 그 강남 지역에 공천을 못 받고 당초 희망했던 강남 지역이 아닌 용인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낙선하는 이런 걸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 이원모와 그 가족, 그 배우자에 대한 김건희 씨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랄까 굉장히 각별했던 것 같아요. 나토 가는 그 공군기에도 별도로 자기가 심리적으로 편한 사람을 수행원이 아니까 일종의 공식 수행원이 아닌 예. 민간인을 태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각별한 애정 관계를 표출한 것 아니냐 보입니다.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